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처음 저희 부사장님의 부재로 인한 또 첫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글로벌 라이브를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을까 항상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에서 뭔가 어떤 침체기가 오게 되면 다시 또 이제 회복기가 또 오잖아요. 이런 어떤 경기의 순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복기에서 저희가 놓치지 않고 또 이 시장을 우리가 최대한 많이 먹어야 되지 않을까,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수익을 좀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주말에 또 채파고님과 함께 잠깐의 또 상의를 거쳐서 저희가 이 글로벌 라이브에 저희 미국 주식 주린이를 위한 하나의 작은 교육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네, 어차피 시장을 우리가 업데이트할 때 물론 뉴스나 정보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뉴스는 휘발성이 강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실시간 뉴스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매일 방대한 자료를 흡수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건 내일이 되면 무용해지는 정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지식이라는 건 굉장히 휘발성보다는 저장성이 굉장히 높아서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사실 뉴스보다는 지식을 쌓아가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고객분들과 말씀 나눌 때 정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식을 쌓아가고 지식이 기반되는 상태에서 정보를 접하면 훨씬 더 임팩트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아갈 컨텐츠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사실 박 선생님이 오히려 먼저 제안을 해주셨고 저희가 많이 부족하겠지만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좋은 지식들을 쌓아가고 또 기회가 될 때 스페셜 게스트 분들을 모셔서 함께 시간을 만들어가면 일단 부사장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3부의 시간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만의 생각이 아니라 구독자분들의 의견과 교류하면서 그걸 반영해서 만들어갈 거고요. 일단 저희의 첫 번째 스타트는 우리 박 선생님이 준비한 대로 미국 시장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조금씩 쌓아갈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저희가 우선 준비해 봤습니다. 특히 오늘은 휴장이니까요. 조금은 마음 편하게 지식적인 부분을 같이 공부해 나가고 또 거기에 있는 재미있는 포인트는 같이 좀 음미해 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가 준비했던 게 그래도 좀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은 또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아주 기본적인 그 부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또 제가 시간 분배가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조금 좀 가지고 나온 상태고요. 제가 이걸 좀 봐서 저희 채팅창에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어떤 반응을 좀 본 다음에 그 무게 중심을 약간의 우리가 이제 주린을 위한 하나의 교육 컨텐츠로 조금 옮겨갈까,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또 너무 좋은 시황을 또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서 또 시황에 대한 시장의 뉴스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저와 이제 채파고님이 한번 같이 한번 나아가 보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화면 한번 먼저 띄워주시면요. 일단 저 미국 주식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시간대별로 제가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은 내가 아직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이해도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시간과 한국 시간이 있죠. 자, 미국 시간으로서는 정규장이 9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16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프리마켓이 있고 애프터마켓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장전, 그러니까 장후, 그때 이제 많은 경제 지표나 또는 실적 발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대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썸머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썸머타임을 적용하고 또는 해제하는
예, 그러한 시간대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썸머 타임이 적용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월 달부터 12월 달 때까지 썸머 타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대를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장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저렇게 보면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한번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한번 보시면서 지금 썸머타임 적용할 때 프리마켓을 예로 제가 말씀드리면 17시부터 22 그러니까 10시 밤 10시 반이죠. 10시 반까지의 이제 프리마켓인데 10시 반부터 이제 정규장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 한 번씩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자료는 스크린샷해서 하나 저장해 놓으시면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렇죠. 네, 화면 스크린샷해서 예. 저장해 놓으면 시간 볼 때 편하시죠. 네, 다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특징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한국 시장은 뭐 다들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시장과 미국 주식 시장의 어떤 차이점을 우리가 보는 게 오히려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특징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가격 제한 폭이 없습니다. 상한가가 없고요. 또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자, 이번에 저희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뭐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마이너스 40%씩 가는 종목들도 있고 또 상한가가 아닌 뭐 플러스 또 40%씩 가는 종목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한가 제도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한국장하고 상한가 제도가 없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좋습니까? 실제로 국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예. 가격 제한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15%였는데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예. 네, 변경되었고요. 실제로 이제 많이들 우려했던 게 15%의 가격범에서 30% 되면 예외적인 상황, 그러니까 연달아 상한가나 연달아 하한가 나오거나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경험에 오히려 변동성이 줄어든 면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시장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뭐 20% 정도의 변동성으로 흡수할 수 있는 이벤트가 15%로 닿게 했을 때 오히려 15% 두세 번 상한가 때문에 변동률이 더 커지는 효과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은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워낙 많은 시장이고 합리적인 투자가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저러한 제도로부터 좀 자유로운 거고 국내는 그거보다는 좀 덜 거래량이 덜 성숙했었다 보니까 15% 있다가 30% 열렸는데 제가 경험한 시장 내에서는 위아래로 30% 열리고 나서 오히려 더 가격 범위는 더 리즈너블 합리적으로 움직인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장기적으로는 국내 투자 시장도 가격 제한폭 없어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해 종합 기준으로는 위아래가 10% 막혀 있고요. 예. 그리고 홍콩 시장 기준으로 상한가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 성숙도로 봤을 때는 본토보다는 홍콩 시장을 더 높게 치는 것처럼 국내 시장 역시도 현재는 30%로 위아래 묶여 있지만 장기적으로 아마 저희도 미국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선결 조건은 거래량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에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시가총액 하단의 종목들의 볼륨이 조금은 더 커져야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미국 주식 시장의 특징을 한번 보실 텐데요. 동시 호가가 없습니다. 예, 동시 호가라면 뭐 한국 주식을 혹시 하시는 분들은 8시 오전 이제 8시 반부터 9시까지 예, 동시 호가 그리고 오후 뭐 3시 20분부터 또 3시 반까지 예, 그때 이제 약간 이제 동시 호가, 동시 같은 시간대에 어떤 호가로 어떤 거래를 한다. 자, 이런 것들인데 미국은 이제 그런 게 없거든요. 자, 동시 호가는 근데 뭐 어떤 이유로 있는 건가요? 예. 뭐 동시효과에 관해서도 다들 알고는 있겠지만 왜 미국에는 없는데 한국에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정설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제가 가진 지식 범위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동시효과랑은 결국 호가 제출을 받아서 가격을 안정화시켜 주는 건데 만약에 장 시작하자마자나 아니면 장 끝나기 직전에 어떤 특정 호가가 나와서 가격이 흐트러져 버리면 그날의 가격 변동 범위가 크게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거래가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 거래가 됐는데 마지막 종가에 예외적인 호가가 나와서 그게 12,000원 돼버리면 종가 언저리의 가격이나 어떤 거래가 몰리면서 가격 변동이 커질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예. 그걸 조금 안정화시켜 준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거고 미국은 왜 그게 필요 없냐 하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 시간인 9시부터 4시 외에는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9시부터 3시 반이죠. 9시부터 3시 반까지 외에는 거의 거래가 없다시피 한데 미국은 그러한 정규장 외에 프리장이나 애프터마켓도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굳이 경계를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3시 20분부터 3시 반 같은 마지막 종가가 나오기 10분 전 같은 경우에는 사려는 사람은 급하게 사게 되고 팔려는 사람은 급하게 팔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동시호가 제도가 없으면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정규장과 비정규장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 사이에 거래량이 충분히 거래가 된 시장에 그럴 일이 없는데 국내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종가의 거래가 많이 밀리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내가 어떤 주식을 10억 팔아야 될 때 미국에서는 장이 끝나고 나서도 10억 파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국내는 오늘 10억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장 끝나버리면 못 판다고 생각하니까 종가에 대량의 거래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동시효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호가를 안정화시켜 주는 겁니다. 네. 실제로 보면 오늘 꼭 처리해야 되는 거래 같은 게 있을 때 국내는 장이 딱 끝나버리면 소화시키기 쉽지 않아요. 네, 시간의 거래량이 워낙 없거든요. 근데 미국은 시간의 거래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특히나 프리마켓은 매우 활발하게 글로벌 시장에 다 참여하기 때문에 뭐 언제든 거래 가능하니까 굳이 정규장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 시장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에 어떤 활발한 거래가 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동시 호가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게 되면요.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하다. 물론 이제 한국도 요즘에 뭐 교육 이수 과정을 받고 어떤 그런 수료증을 좀 받게 되면 또 공매도가 또 가능하지만 그리고 뭐 인버스 또 레버리지 또 많은 ETF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개인, 외국인, 기관의 실시간 수급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다. 자,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이제 한국 시장을 좀 보시는 분들은 약간 불편함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개인, 이게 정말 그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 필수적인 데이터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수급의 주체가 무엇인지는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플러스적인 면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이제 수급만으로 어떤 투자 의사 결정하는 경우는 없긴 하지만 그 매매의 주체가 누군가인지는 저는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국내 투자자들이 수급 정보를 볼 수 있으므로 더 유리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매수의 주체나 거래량이 어떠한 주체에 의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지는 유효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경험 내에서도. 그래서 국내 투자자는 그 면에서 약간 더 유리한 면은 있는 거죠. 네. 근데 반면에 미국은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시장에 참여한 주체가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뭐 유럽인들도 미국 시장에서 많이 거래하게 되고 아시아에서도 미국을 많이 거래하게 되는데 그 수급 자체가 명확하게 기관인지 개인인지 이러한 자격 요건들이 명확히 구분 안 된 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입장에서 한국 투자자 그 외국인 투자자인 건데 그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접근은 가능한 오픈된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시장의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가 들어갔을 때 이게 그냥 외국인인지 기관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을 거예요. 사실 외국의 기관들도 많이 관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네. 외국인이 산다고 했는데 그게 외국인 개인인지 외국인 기관인지 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네. 국내 외국인이라고 하면 거의 100% 외국인 기관인 거거든요. 외국인 개인이 국내에 들어온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의미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기관을 말하는 거고 네, 미국에서 외국인이라고 하면 실제 외국인도 굉장히 많을 거고 외국 기관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보기엔 좀 복합성이 굉장히 있겠죠. 복합성이 있다. 네, 그걸 생각하면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또 미국 주식 시장 특징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주가 상승은 녹색이고요. 하락은 붉은색으로 표기한다.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죠, 한국과. 자,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는 영문 알파벳으로 표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길어요. 길기 때문에 어떤 심볼 또는 티커라는 표현을 쓰면서 짧게 줄여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기타, 시세 이용료, 그다음에 달러로 거래, 양도소득세, 또 1호가 등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세세하게 또 들어가 봐야 되기 때문에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간 외 거래의 특징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시간의 거래세 시가, 고가, 종가와 거래량 등은 매매 정보는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간의 거래 중에 애프터마켓은 존재하지 않는 특정 거래일이 있는데 거래 시간이 반만 열리는 날이 있어요. 예, 이럴 때는 조기 폐장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적 발표, 경제 지표 등 중요한 이벤트는 모두 시간 외에서 많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시간 외에 어떤 움직임이 엄청나게 또 활발한 그런 시장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 모든 국가에서 시장에 참여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뭐 많은 정보가 있는데 아주 처음부터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은 꼭 아시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제 글로벌 마켓의 어떤 섹터부터 제가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어떤 섹터가 있는지 그 섹터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까지 하면은 약간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을 위해서 제가 좀 남겨두도록 하고요. 지금 이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글로벌 인더스트리 클래시피케이션 어떤 이제 분류를 한 거죠. 분류를 한 건데 오른쪽에 한번 보시게 되면 섹터 퍼포먼스라고 해서 아마 블룸버그에서 이러한 화면을 좀 보신 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에 지금 뭐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요. 11개의 섹터의 어떤 퍼포먼스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의 11개 섹터를 저희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섹터별로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저는 박 선생님이 이제 준비해 주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대략의 내용은 전달하면 디테일하게 보지 않고 오는데 지금 저런 자료는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자료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 증권사에 지금 12년차 현업으로 있지만 증권사의 직원들 역시도 만약 섹터라는 표현을 많이 쓸 때 섹터란 개념은 있지만 그게 총 몇 개 정도의 섹터가 있고 그러면 이런 분류는 정확한 섹터 명칭이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구분된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고 저렇게 섹터의 분류가 11가지 있고 그 아래 24개의 산업 구분이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좋은 퀄리티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것도 꼭 스크린샷에서 활용하시면 섹터가 11개가 있던 걸 제가 딱 보고 좋다. 그 안에 24개의 세부 산업이 있다. 네, 좋네요.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요? 네. 이런 거 좋아요. 네. 미국산 오리지널. 메이드 인 USA. 그렇죠.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섹터를 보시는 뭐 많은 이제 여러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저도 여기서 나오시는 분들 뭐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원고도 제가 이렇게 막 다 받아서 이렇게 보는데 결국에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은 개인이 어느 정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실적을 내가 지금 빠르게 좀 확인하고 싶은데 오늘 내가 만약에 글로벌 라이브를 못 보게 됐다. 근데 나는 실적을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사이트들을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내가 이용한 사이트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이트를 제가 다음 시간에 정말 유용한 사이트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같이 좀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연결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 섹터의 퍼포먼스도 한번 보시면서요. 왼쪽에 한번 보시게 되면 11개의 섹터 그리고 24개의 어떤 산업 그룹 그 다음에 69개 69개의 어떤 산업, 그 다음에 158개의 서브 인더스트리 해서 어떤 부수적인 그런 산업군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밑에 있는 이런 자잘한 이런 그룹까지는 저희가 알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제가 예시를 통해서 하나 좀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산업 분류 개정입니다. 이게 2023년 3월에 개정이 될 그런 부분을 제가 예시로 한번 그냥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한번 보시게 되면 금융 섹터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일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섹터라고 되어 있는 파이낸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게 되면 인더스트리 그룹이라고 해서 뱅스가 있고 파이낸셜 서비스라 이렇게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지는 이러한 또 소분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 오른쪽에 가게 되면 또 인더스트리 이 안에서 또 나눠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서브 인더스트리에서 또 아주 세분화돼서 나눠지기 때문에 모든 이제 섹터들이 이렇게 하나의 소분류로 계속 아래로 내려가면서 많은 자잘한 이러한 분류로 나눠지고 있다. 하지만 정말 우리 개개인들이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시로 금융 섹터가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고 있구나,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면은 나중에 어떤 우리가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권해드린 건 사실 언제나 지식이라는 건 너무 불완전해도 무용하지만 지나치게 디테일하게 가도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11개의 섹터 분류 정도만 익숙해도 꽤나 유용할 것 같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26개 인더스트리 그룹 정도를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어떤 종목을 봤을 때 그게 어떤 섹터, 어떤 산업에 속한지를 봤을 때 그 전체 밸류 체인이나 로직을 분석하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네.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이게 계속 이어져서 이게 다 끝날 때쯤 되면 이런 부분까지 이제 확실하게 다 아시는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섹터 분류까지 간단하게 했는데 내일이나 이제 제가 조금 더 커리큘럼을 아주 세분화해서 제가 내일은 커리큘럼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한번 같이 의논을 제가 채파고님과 해서 저희가 글로벌 라이브 때 잠깐 짧지만 한 10분 15분 정도 너무 이것도 길면은 재미가 없어요. 한 10분 15분이 최고입니다. 거기가 집중력이 최고치입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아주 알짜배기로 빠르게 핵심적인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교육적으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시간이 지금 10시 반인데 한 10분 정도만 저희가 제가 좀 준비한 자료 같이 보시면서 오늘 글로벌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자료 한번 보실까요? 오늘이 이제 저희 7월 4일. 타종은 타종 오늘 안 하잖아. 네, 오늘 완전 개장이 아니니까요. 저희 개장하면 타종은 하는 아, 거죠. 타종합니다. 네. 예, 타종하고 종이 없으면 좀 마음이 허전해서. 종치고 다시 저는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휴장이라 타종이 없는 거면 혹시나 예. 오해하실까봐 예, 예. 장 열리면 저희 타종은 있습니다. 예, 네, 그게 알겠습니다. 메인이죠, 저희. 예. 사실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 화면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게 되면 폭죽. 진짜 폭죽이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야, 진짜 우리 PD님까지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미국이 이랬다. Fourth of July 이렇게 됐다. 한번 이제 저희가 대리 만족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실시간 이제 미국 상황. 예. 네. 자, 그래서 뉴스가 떴는데 가장 비싼 폭죽이었다. 가장 비싼 폭죽이었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폭죽값도 엄청나게 비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까지 뜨면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뭐 정말 좋은 밤을 보내지 않았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몇 가지 갖고 나왔는데요. 아주 빠르게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owhere to run, nowhere to hide. 자, 우리가 뛸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오른쪽 보시게 되면 제일 하단은 비트코인입니다. 자, 맨 위에 있는 것은 Natural Resources라고 되어 있고, 뭐 항생, 그 다음에 S&P 500도 보이고요. 뭐 여러 가지 보이고 있는데 지금 0% 기준으로 전부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숨을 곳이 없구나. 어디 갈 곳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좀 이제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은 뉴스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마크 저커버그가 직원 감축을 경고를 했습니다. 회사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여기 중 몇몇은 이 회사가 맞는 곳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엄청나게 좀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77,800명과의 어떤 비디오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꽤 많은 회사 사람들은 여기 있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직원 감축을 경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해 10,000명에서 6,000명에서 7,000명 수준의 신규 채용을 전환할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제 기업들도 다들 아시는 기업들이 유니티, 넷플릭스, 코인베이스, 테슬라 전부 레이오프라는 단어를 쓰면서 해고를 한다. 또는 감축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이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 어떤 스타트업의 직원 해고 수치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해고를 됐는데 이제 그 사이에는 전혀 없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2022년 5월 기준까지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또 실업률로 또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좀 우려가 들면서 이제 뉴스가 이 레이오프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번 해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이제 직원들을 감축하니까 그러면 S&P 500에 있는 기준의 EPS 어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실질적으로 좋지 않아서 이런 여러 가지 감축
하는 것인가라고 제가 생각해서 갖고 나왔는데, 자, 팩트셋 자료인데요. 약간의 저 끝에서 살짝 고개를 숙이는, 예, 저러한 약간 애매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EPS가 그래도 많이 견고했어요. 견고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섹터들이요, 가격은 떨어져 있는데 사실 EPS는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섹터 하나만 저기 위에 있는데 이제 많은 이익으로 인해서 저 EPS가 저기 위에 올라가 있다. 하지만 다른 섹터들은 그래도 견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지 가격만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부동산 시장을 좀 같이 저희가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나온 이유가, 미국에서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한폭탄과 같은 그러한 뉘앙스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 이창구 선임 매니저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저 이제 짤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부동산 시장 어떤지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와 시애틀의 집값입니다. 현재 왼쪽은 LA고요. 자, 오른쪽에 시애틀인데 지금 현재 집값이 정말 미쳤습니다. 저게 언제 꺼질지 모르는, 과거에 2007년, 2008년 때의 어떤 버블이 붕괴됐던 그러한 모습과 함께 연동돼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현재 집값이고요. 자, 그다음에 마이애미, 그다음에 뉴욕에 있는 중심부. 뉴욕에 있는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이 견고한, 가격대가 견고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애미는 저거는 딱 폭락하기 좋은 그런 차트가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집값에 대한 버블론이 상당히 많이 우려를 낳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주택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최파고님? 일단은 글로벌 시장 유동성이 많이 풀렸던 자금들이 부동산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인기 지역의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버블이라기보다는 가격 과열은 명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격 과열은 명확하게 있는 것 같고, 다만 아까 전 지금 박 선생님이 준비해 준 자료가 2008년 리만 사태 전에 하우스 버블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올라간 걸 보여주는 거니까, 네. 어쨌든 그 기간으로 따지면 15년의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15년의 기간으로 봤을 때 상승폭이 어떠했는 걸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오른 것 같긴 한데, 버블이냐 아니면 가격 과열이냐는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이 있으니까 그만큼 자산이 또 오르는 거고. 네, 예. 다소 가격 과열 국면에 가 있는 건 뭐 의심의 여지는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 주택가격 지표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현재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 이제 회색으로 음영 처리된 부분이 저희 이제 과거 경기 침체 구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아주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부동산 붕괴 세 가지 원칙입니다. 제가 이제 있는 그대로 그냥 갖고 나왔지만, 제가 이 옆에 이제 써서 가지고 나왔는데, 투기에 의한 부양된 어떤 풍부한 수요가 주택 시장으로 몰려든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급등한 주택 가격은 소득이 지탱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상회하게 되고 과대평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자, 그리고 주택 거품이 터지고 집값은 하락하게 된다. 이게 어떠한 세 가지의 어떤 특성인데, 방금 이제 최파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이게 과대평가 수준인지 아닌지는 조금의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디스 분석에서 주택시장의 과대평가와 과소평가에 대한 그러한 어떤 지표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빨간색 선이 기준점이라고 보게 되면요, 이러한 어떤 2008년, 2007년 그때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올해 들어서 또 작년부터 해서 계속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 주택 시장의 어떤 과열 지표인데, 제가 이거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저기 회색이 많으니까 아직 그렇게 크게 과열이 안 됐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회색은 사람이 안 삽니다. 예,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부분이 사람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안 돼 있는 부분은 농장 또는 뭐 사막 뭐 이런 곳이 또는 산꼭대기,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 시장의 매매 비율도 마찬가지로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많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주택 시장에 대한 예상 뭐 저희가 어찌하겠습니다만 한 번쯤은 저희가 조금 우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주택 시장은 올타임 하이입니다. 파란색 보시면 최고치인데 저희가 바잉 컨디션 우리가 그러면 이 주택을 살 수 있는가라는 그 심리 지표인데요. 이 심리 지표가 최악입니다. 40년 동안 너무 비싸졌으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야 이거를 어떻게 사?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괴리율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주택 시장이 이렇게 됐고요. 제가 사실은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메릴 린치 투자 시계 제가 이거를 제가 미주미에서 오늘 오전에 제가 찍어서 이제 지금 상태는 지금 비공개로 올려놨는데 내일 오전쯤에 제가 미주미 채널을 통해서 제가 업로드 해드리고요. 제가 내일쯤에 다시 이 투자 시계와 같이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또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투자 시계는 많이 쓰시나요, 최파우님? 일반적으로 그렇게 활용도 높진 않은 거예요. 예. 국내에서는. 예. 네. 제가 요거 잠깐 화면 좀 PD님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둘 중에 도대체 이 투자 시계는 누가 만들었을까? 예, 왼쪽 1번이고요, 가운데가 2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글로벌 라이브 앞에 제가 짧게 했는데 앞에 이제 비중을 저희 이제 교육 컨텐츠의 비중을 좀 늘리고 시황이나 어떤 시장의 상황은 앞에서 여러 이제 시황을 해주시는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장우석 부사장님의 어떤 부재 또 많이 커지게 느껴지겠지만은 조금씩 저희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가 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으로도 저희가 많은 분들과 또 소통을 해서 어떻게 할지 제가 또 아이디어를 또 얻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해주셨던 부사장님께서 네. 건강상의 문제로 사실 갑자기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 그 부재 중인 자리를 어떻게 채워나가기 위해 저희 역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저희의 생각만을 담기보다는 저희와 함께 해주는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함께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 많은 분들께 댓글 통해 피드백 해주시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경청할 예정이고 우선 미주미에서 우리 박 선생님이 가장 많은 데이터 그리고 또 많은 사이트 많은 정보들 지식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들을 조금 더해가면 그나마 좀 빈자를 조금이나마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당연히 그때그때마다 시황에 맞는 스페셜 게스트들 저희가 모셔서 특별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개장 전까지는 지식을 조금 쌓아가고 개장 후에는 실시간 시장 보면서 중요한 뉴스 조금 업데이트해서 시장에 대한 업데이트에 공백이 없도록 할 예정이고 예. 또 굉장히 또 특별한 게스트들 모셔서 의미 있는 시간들 많이 가질 계획이니까요. 그분 좀 기대하고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너무 덥습니다. 예, 그 더위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투자 위더 스타 본선 2라운드 총 7명의 치열한 경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선 2라운드 주제는 바로 향후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산업과 탑픽을 선정하라. KB증권 신동준 상무님 모셨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4명의 참가자가 오늘 결정됩니다.